구실이야기 120회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까지 마쳤으나 대금을 양도인과 합의하에 2년에 나누어서 지급한 경우 예상치 못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 세무조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홍길동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던 중 실적이 나오지 않자 국세청에서는 과거 부동산 매매 이력과 금융거래 조회를 하고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7년 5월 31일 홍길동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12억에 취득하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한 달 뒤인 6월 30일에 지급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등기도 계약상 잔금일에 넘겨주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의 거래 내역을 보니 매도인 갑에게 잔금 9억 6천만 원을 잔금일에 송금하지 않고 매월 4천만 원씩 24개월간 나눠서 지급하는 흐름을 확인한 거예요. 이런 거래를 확인한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증여 항목 중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제41조의 4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부동산 매수대금을 24개월에 나눠서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증여 문제가 있겠냐 싶을 텐데요. 국세청이 본 시각은 이렇습니다. 매매대금 총 12억 중 매수자 홍길동은 계약금 2억 4천을 지급했고 나머지 9억 6천만 원은 매도인 갑으로부터 빌려서 24개월간 분할 상환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세청이 적용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취지는 돈을 무이자로 빌림으로써 얻는 이자만큼의 이익을 돈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점인데 홍길동이 원금 9억 6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서 이자만큼의 이익을 얻게 됐다고 보아 과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얼마로 보아야 홍길동이 얻은 이자만큼의 이익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당시 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4.6%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꽤 높죠? 홍길동은 부동산 잔금 9억 6천을 잔금일이었던 2017년 6월 30일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은 빌린 게 되고 4.6%의 세법상 이자를 지급했어야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으니 9억 6천만 원에 4.6% 적용한 4,416만 원이 홍길동이 갑으로부터 얻게 된 이자만큼의 이익,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 증여세 규정은 대여 원금을 수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1년마다 한 번씩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뒤에는 9억 6천만 원 중 절반인 4억 8천을 상환했을 것이어서 1년 뒤 시점에는 나머지 절반 4억 8천의 4.6%만큼을 또 적용해서 2,280만 원을 2차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홍길동은 특정 세목의 세무조사에서 뜬금없이 가산세 포함된 증여세가 약 1,000만 원이 추징됐다고 가정할 때 어찌 보면 제법 컸던 당초 세무조사였는데도 1,000만 원으로 조사가 끝날 수 있었으니 잘 해결됐다 싶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무적인 이야기이고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이나 어떤 재산이라도 매매 거래를 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 할부로 매매 대금을 수수하는 것으로 계약했다면 꼭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 문제도 함께 검토해 보실 것과 세무조사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파생되는 다른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장기 할부 조건의 부동산 취득 시기는 등기 접수일, 자산 인도일, 사용한 날 중 빠른 날로 보기 때문에 대금을 수회, 수년에 걸쳐서 나눠 지급하더라도 취득 시기는 성립하는 것이어서 소득세 문제는 없겠으나 사례처럼 증여세 문제가 걸릴 수 있거든요. 이상으로 120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